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봅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은 전라남도 의회 문행주 의원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행주 도의원입니다. 예. 이제 먼저 사실 그 군의원 시절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하셨을 텐데, 예, 그동안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의정 활동을 좀 해오셨는지요? 예, 제가 이제 군의원 재선, 도의원 재선을 합하면 도합 무려 16년간에 걸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예. 의정 활동 기간은 이제 주민들과 어찌 보면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깝게는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 조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우리 이 지역의 우리들의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고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신, 김대중의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제가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다행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성대하게 국제적인 컨퍼런스가 열리게 됐습니다. 또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존 이런 민생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이제 2월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금 현재 시의성도 있고 그래서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선의 의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지역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면한 어떤 절실한 문제이기도 했어요. 예. 그런 걸 했습니다. 예.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 예. 제가 이제 듣기로는 또 상수원 농지 방치 얘기. 예.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전해 들었는데요. 이 방치된 농지를 그러니까 친환경 농법으로 이제 활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농지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화순에는 동복댐, 주암댐들이 있습니다. 예, 동복댐은 광주 시민들의 상수원이고 주암댐도 이제 전라남도의 목포 지역에 이렇게 상수를 공급하는 그런 수자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수계 내에 있는 농지를 그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오염원을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들판 곳곳에 그 농지를 사들여 가지고 그 농지를 전부 다 묵정밭을 만들어 버려요. 네. 그런다면은 사실은 그 농지로 인해서 지역의 농민들이 뿌리를 내리고 소득원이 돼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농민들이 그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이 말살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문제를 도정 질문으로 쟁점화시키고 이 토지를 좀 이 청년 지역에 있는 청년 농부들에게 이렇게 불화를 해주거나 임차를 해서 임대를 해줘서 그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그 쟁점으로 그걸 만들었고 지역 주민들과도 앞으로 그 일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충분히 친환경 그러니까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럼 양쪽이 서로 윈윈할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이제 깨끗한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농민들이 그 농사로서 소득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일들이 공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공감이 좀 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이제 또 앞서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제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조금 가장 좀 그래도 나 이건 좀 마음에 걸린다 하셨던 건 어떤 게 저희가 있을까요? 이제 지방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지역의 주민들, 농민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은 그분들의 애절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민원을 받아서 입법하고 또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조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위법에 많이 제약을 당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실은 지방의원으로서 굉장한 어떤
울분 같은 것도 제가 느낀 적이 여러 번 있고요. 예. 또 이제 아주 시급한 문제를 예산이나 사업으로 반영하는데 그 한계에 부딪혀서 그 어떤 지역 주민들에게 다 해주지 못할 때 느끼는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들이 네.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 또 주민들에게 돌이켜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짝이 없습니다. 예. 예. 뭐 불가항력적인 일도 사실 굉장히 좀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제도나 법의 한계, 예, 또 예. 권한의 한계, 뭐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화순 쪽 얘기를 좀 하셨는데 원래 고향이 화순이신가요? 예, 저는 화순에서 태어나서 화순에서 어린 시절 살다가 학창 시절에 이제 광주에서 학교 다니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시 귀양해서 예. 농민운동하고 또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이제 지방의원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네. 일을 하고 오로지 저는 화순 사람으로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뭐 일단 뭐 지역구도 이제 화순이시고 예, 그래서 좀 뭐 우리 지역에 굉장히 뭐 많은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 화순 지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사실 그 예전에는 이제 화순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탄광이었거든요. 예. 예. 화석 에너지 시대에 화순 탄광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탄광에서 또 얼마나 많은 탄광의 노동자들이 애환과 또 귀중한 목숨을 잃어서 그들의 노고로 또 우리 화순 지역으로 따지면은 그것이 화순 지역의 경제적인 버팀목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뭐 하물며 인구가 뭐 18만 정도까지 되는 그런 중요한 우리 지역의 산업 자원으로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이었죠. 예. 그만큼 탄광은 화순의 중요한 어떤 산업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소중한 어떤 우리의 역사와 문화 또 경제의 어떤 핵심 요소였던 이런 탄광이 사실 지금 좀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지를 결국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뭐 이제 지역구기도 하시고 어떻게 이 폐광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제 탄소 중립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산업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 산업을 구상하고 그것을 착근시켜야 할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탄소 시대에서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이렇게 빠르게 전환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지금 화순 탄광이 화순 군 내에만 무려 한 70만 평이라는 거대한 공기업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너지 산업으로 봤을 때 과거 탄소 시대의 를 빨리 전환해서 새로운 수소 시대 내지는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가야 할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부지를 이용해서 수소 에너지 시범 도시로 만들어서 수소 에너지를 저장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화순의 수소 기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광주나 또 광주가 150만의 거대 도시 아닙니까? 광주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화순의 새로운 어떤 관광산업 또는 뭐 의료산업, 농업을 전환하는 기반 에너지로 쌓을 수 있는 그런 산업 전환을 해보고 싶다.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예, 일단은 수소 에너지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여기에 뭐 관광 산업과 뭐 의료 산업 등등을 좀 연계하는 어떤 이런 형태가 화순을 미래 어떤 도시의 하나의 그 발전 모델로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생각을 좀 하신다. 사실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화순은 이제 광주와 굉장히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뭐 출퇴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뭐 광주 중심부에서 화순 가는데 한 10분 거리면 됩니다. 화순은 너리기만 넘으면 광주고요. 또 화순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사람, 광주에서 화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화순에 있는 전대병원 때문에 그 많은 광주에서 시민들이 화순으로 또 병원을 찾습니다. 또 동시에 무등산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에 대한 이해관계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광주와는 밀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혹시 이런 어떤 뭐 지리적인 어떤 특성을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연계하면 좋겠다. 혹시 뭐 좋은 뭐 방법이 있을까요? 예, 얼마 전에 예, 뭐 대선 후보가 광주와 화순의 도시 교통망을 연장시키겠다라고 희망 섞인 그런 저희들한테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광주와 화순은 한 몸이고 한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대중교통으로 네.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이 우선이고요. 예. 그다음에 무등산을 같이 동구, 북구, 담양, 화순이 공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등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보존하는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저는 무등산권 지방자치법에 보조 지금 되어 있는 무등산권 특별자치연합을 한번 이렇게 만들자. 네. 그리고 화순과 광주에는 인근 한 20km 내에 전대병원, 조대병원, 기독병원, 빛고울병원 뭐 이렇게 엄청난 의료 데이터가 가까운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화순에 동시에 백신 특구 뭐 생물의학 산업이 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치유 이런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공동 개발하는 예.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공동 상생 번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의학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화수는 잘 알다시피 전남대 병원 또 녹십자를 비롯한 바이오 백신 등 이런 생물의학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화수는 이제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힐링 공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또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산업에 필요한 각종 메디푸드 산업 또 그 아주 4차 병원 산업을 발전시켜서 앞으로는 예방에서 치유, 힐링까지 하나로 묶어서 화순의 앞으로 대표적인 치유 의료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그 관광 분야의 침체가 더 이렇게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관광 산업을 좀 미리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화순을 예로 좀 들면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화순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산림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73%입니다. 예. 다 알다시피 뭐 화순 광주 시민들의 힐링의 공간을 화순군이 제공하고 있죠. 예. 화순하면 대표적인 것이 또 경관이 우수한 화순 팔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적벽, 운주사, 세량지, 만연사 이런 곳이 있는데요. 예. 이런 곳들을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이제 화순 8경을 화순 16경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 보자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앞으로 이제 새롭게 조성되는 곳에 이제 젊은이들을 겨냥해서 문화와 낭만이 있는 곳,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서 낭만 8경으로 좀 새롭게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고장을 한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색 있고 좀 매력 있는 도시 그런 문화를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면 지역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요즘은 농촌을 단순하게 뭐 농업으로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제 앞서 또 6차 산업화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예.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 이제 앞으로는 화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산업, 생물의학산업이 화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화순의 산업 발전을 끌고 간 리딩히터 노릇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 좀 고급화시켜서 뭐 힐링 산업, 메디텔 유치 또 이제 농산물을 의료 산업에 맞게 잘 세팅해서 그 메디푸드 산업 이런 걸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은 힐링과 관광의 연계성을 가지고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가 또 늘어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광에 따른 수소 에너지 산업으로 새롭게 만들면은 이 또한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창출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또 젊은
인력들이 화순으로 많이 유치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정말 이제 최첨단의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어떤 이 농촌 도시와 좀 연결시켜내는 그런 어떤 산업들이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화순의 경우는 인구의 65%가 화순읍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집중돼도 좀 편중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부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발전시킨다라고 보면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혹자들은 그것을 기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에 보면은 중심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젊은 인력들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순은 면 단위에 있는 젊은 인력들이 화순읍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운타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좋은 근린시설 또 산업적인 일자리 이런 것만 만들어준다면 화순이 광주하고도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그 광주에서 외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 단위보다 훨씬 더 좋은 정주 여건을 갖고 있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어떻게 보면 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이제 서두에 뭐 여러 가지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의정 활동하시면서 사실 지방 소멸과 관련된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이미 이제 전남은 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 여기에 대비한 일자리 정책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앞서 이제 노천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를 관해서 이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지원이나 복지제도도 있지만요.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삶의 질도 보장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계획들 속에서 청년들뿐 아니라 어른들 일자리 영역이 상당 부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월 40만 원 정도의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 의원님께서 좀 생각을 하실 때 뭐 다 사실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좀 시급한 현안을 좀 우리가 굳이 좀 꼽아야 한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화순도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나라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지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안고 있는 어떤 에너지 문제 또 디지털 대전환 이런 문제도 우리도 결국은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순이 빨리 새로운 사회로 산업을 전환하고 또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조성하는 것이 역시 화순의 제1차적 과제가 아니냐 싶어서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광 문제를 현실적인 과제로 보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새로운 산업 전환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것을 실천해서 화순의 어떤 새로운 내일을 그런 그려보는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화순하면 그런 얘기들은 나온 지가 많이 됐는데 뭔가 지금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더디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원인은 좀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실제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공기업 부지가 70만 평이 지금 언제든지 정부가 결정만 하면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지가 지금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전환하려고 하는 수소산업으로 대전환에 이런 시범 도시를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다면 이런 문제를 바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우리 앞에 얼마든지 놓여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결코 그냥
환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얼마든지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한 문제라는 것,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문제라는 것, 그걸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오미크론 변이가 확대돼서 앞서 저희 뉴스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는 게 내일부터는 이제 오늘 자정부터는 방역 패스도 사실상 이제 중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어려움이 지금 지속될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데 끝으로 좀 우리 지역사회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마무리 정리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께 그동안 그 많은 희생으로 인해서 K방역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 농민들 또 자영업자들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 희생에는 당연한 또 정부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이겨내 주시면은 곧 희망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전망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보는 집중 인터뷰. 오늘은 전라남도 의회 문행주 의원 모시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